이렇게. 안녕하세요, 옥셰프입니다. 제 영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퓨레, 그 중에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늘 이용한 퓨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마늘은 위에 꼬다리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귀찮더라도 이 꼬다리에서는 아린 맛이랑 배앓이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마늘을 두 종류로 퓨레를 만들 건데, 삶아서 데쳐내서 하얀 퓨레를 만들 거고, 기름에 볶아서 익혀서 만드는 갈색 로스트 갈릭 퓨레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 겁니다. 프렌치 요리에서는 종종 볼 수 있는 퓨레라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채소, 콩 혹은 과일, 어떠한 재료들을 가지고 갈거나 체에 내리거나 으깨거나 했을 때 그 고운 질감이 있는 그 형태를 말합니다. 보통 프렌치 요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소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퓨레가 소스냐? 그거랑은 좀 개념이 다르긴 한데, 이 퓨레에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퓨레에서 조금 더 농도를 잡고 묽게 하면 수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게 소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퓨레와 소스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요리들, 접시, 디시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프렌치다운 요리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늘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두 가지 종류의 퓨레를 만들 건데, 하나는 데쳐서 아린 맛을 뺀 하얀색의 퓨레, 냄비에 찬물부터 담가서 찬물에서부터 데쳐냅니다. 볶을 거는 팬 크기에 맞춰서 불 올려주시고요. 데치는 냄비는 불을 세게 강불로 해주시면 됩니다. 볶는 건 제일 약불, 은은하게 볶아낼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요. 오일, 익는 동안 충분히 열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윗면까지 먹을 수 있게 종이 호일을 덮어줍니다. 하얀색 퓨레를 만들기 위해서 삶아내는 그 마늘은 이제 벌써 물이 끓어올라서 한번 물을 비워줄게요. 이 방법은 제가 파리에 있을 때 셰프 통해서 알게 된 방법인데, 찬물에서부터 끌어올려야 물론 익는 것도 익는 거지만 마늘 특유의 그 아린 맛, 그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만으로는 안 익어요. 그래서 이걸 두 번 혹은 세 번 그렇게 반복해 줄 겁니다. 한번 걸러내 줄게요. 다시 이렇게 찬물을 받아서 다시금 끓어올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그러면서도 중간중간 볶아지고 있는 마늘들을 확인을 해 줍니다. 이제 마늘이 기름과 열을 닿으면서 볶아지면서 이런 식으로 맛있는, 이렇게 이것이 바로 이제 여기서의 풍미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이제 이건 천천히 익혀줍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마늘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이제 덩어리가 큰 마늘을 꺼내서 잘 익었는지 확인해 줘야 돼요. 이 마늘이 푹 익지 않으면 퓨레를 만들 때 갈 때 알갱이가 있어서 고운 입자의 퓨레를 만들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볶은 마늘도 중간중간 이렇게, 장난 아닌데? 아마 딱 얘 갈고 나면은 얘도 딱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불을 끄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퓨레 만들 때 제일 필요한 게 바로 이 블렌더입니다. 블렌더가 만약에 없으시다, 그럼 사실 퓨레를 만들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운 질감에 이렇게 초고속으로 갈아줄 수 있는 강력한 블렌더일수록 깔끔한 퓨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데쳐낸 마늘들을 넣어주시고, 여기서 이제 갈아주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안 갈릴 수도 있어요, 수분이 부족해서. 하지만 미리 수분을 넣어주지 않고 이 상태에서 조금씩 질감을 확인하고 갈아줍니다. 항상 블렌더는 바로 강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약부터 중, 강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안 갈리죠? 여기서도 계속 갈아주면 갈리긴 시작할 텐데, 이럴 때 이제 약간의 수분을 넣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선택사항이 생겨요. 어떤 수분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이 퓨레의 맛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이 마늘의 맛만을 사용한 퓨레를 만들겠다 이러면 여기서 물을 넣어주면 돼요. 근데 여기에 뭐 다른 감칠맛을 넣겠다, 뭐 산미를 넣겠다 이러면 뭐 레몬즙 혹은 뭐 식초가 넣을 수 있겠고요. 감칠맛을 넣겠다 이러면 뭐 치킨주, 뭐 채소 스탁, 이런 감칠맛이 들어있는 성분들을 넣어줄 수 있죠. 일단 전 여기에 물을 살짝 넣어주겠습니다. 너무 많이도 필요 없어요. 살짝만 넣어주고, 왜냐면 이거는 물에 데쳐낸 거기 때문에 얘가 갖고 있는 수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시 한번 잘 섞일 수 있게 물을 섞어주고 다시금 갈아줍니다.
이런 과정들을 계속 두어 차례 반복을 해줘야 돼요. 확실하게 부드럽게 갈리지. 3분 정도는 충분히 강한 속도로 갈아줘야 이 입자가 고운 질감을 얻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고운 질감의 이렇게 퓨레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걸 만드는 셰프나 만드는 사람의 이제 취향에 갈리게 되는데요. 이 농도가 만약에 너무 묽다 그러면 이제 이건 다시 한번 팬에 올려서 수분을 날려준 작업을 해주고, 아니 이게 너무 좋다 싶으면 여기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흔히들 우리가 퓨레라고 부르는 마늘 퓨레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는 지금 아무 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간을 해주겠습니다. 설탕 약간, 소금 약간. 이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 흰색의 마늘 퓨레, 마늘로 만든 퓨레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보통 업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운 입자를 얻기 위해서 체에 걸러줍니다. 숟가락이나 아니면 전 스패츌러로 바닥을 이렇게 긁어주면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고운 입자의 퓨레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진짜 어려운 거 같아요. 익혀낸 구운 마늘 퓨레 준비하겠습니다. 너무 또 색이 나면은 거기서 쓴맛이 나기 때문에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얘는 아마 흰색 퓨레보다 더 뻑뻑할 거예요. 열을 가하면서 수분은 계속 증발하고 색은 났기 때문에 마늘 자체가 갖고 있는 수분이 날아가서 수분을 확실히 넣어줘야 돼요, 추가로. 하지만 이것도 먼저 갈아서 컨디션을 보고 수분을 얼마큼 넣어줄지 정할 겁니다. 얘는 벌써부터 아예 안 갈리죠. 그렇다고 바로 수분 넣어주지 말고 한 번 더 정리를 이렇게 해서 갈아줍니다. 여기서 끝이 났네요. 약간의 물. 업장에서는 레시피가 다 계량화되어 있어서 수분도 다 정해진 양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에 넣고 갈아주지 않습니다. 조금씩 넣어주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갈리고 있지만 아직은 입자가 거칠어요. 더 곱게 갈릴 수 있게. 자, 이러면 아까보다 훨씬 더 한층 더 부드러워진 입자의 퓨레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나머지 간을 해주는 겁니다. 소금, 메이플 시럽. 이제 얘도 똑같이 체에 걸러줍니다. 작업을. 마늘로 만든 두 종류의 퓨레 완성했습니다. 가볍게 데쳐낸 화이트 갈릭 퓨레, 로스트 갈릭 퓨레, 이렇게 두 종류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퓨레를 가지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들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 가지 퓨레로 만들어 본 브로콜리 샐러드 응용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꼭 이 브로콜리가 아니더라도 어떤 요리든 마늘과 잘 어울릴 만한 궁합의 돼지고기일 수도 있고 그런 거랑도 잘 어울리니까요. 먹어보고 자기 기호에 맞춰서 같이 곁들여 먹으면 됩니다. 이거는 구운 마늘 맛이고 이건 안 구운 마늘 맛이네. 고맙다. 근데 의외로 먹을만한데?